시댁 근처 부동산에서 나오며 서지민은 남편 이도윤의 팔을 툭 쳤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퇴직금이면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한 지 2달째인데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도윤은 난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은 노후자금이라고 절대 안 주신대. 집은 천천히 모아서 사자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지민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이만호는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있었는데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꽤 되리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지민은 깍듯한 미소를 지으며 시부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집을 장만할 때까지만 조금 더 신세를 져도 될까요? 열심히 저축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최말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천천히 모아서 나가면 되지. 하지만 이만호는 담담하게 말했죠. 너희도 알다시피 우린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퇴직금은 우리 노후를 위해 써야 해. 너희들은 젊으니까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야.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시댁에 얹혀 살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편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든 빼낼 생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신 집을 장만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게 해주세요. 도윤은 아내의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지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방에서 지민은 속내를 털어놓았죠.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따로 나가면 월세에 생활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차라리 여기서 돈을 모으는 게 현명하지. 어머니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래도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지민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폐라니요. 가족인데 우리가 잘 모시면 되지. 나도 열심히 할게.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지민은 시댁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교묘하게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시작했죠. 그녀에게 시댁은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호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8시, 최말수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오늘도 죄송해요.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해서. 아침은 대충 빵이라도 먹고 갈게요. 괜찮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뭘. 도시락은 싸놨으니까 가져가렴. 지민은 시모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집에 돌아오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빨래는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래라도 할게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속옷과 양말까지 시모의 빨래 바구니에 슬쩍 넣어두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시누이 이윤서가 집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말순이 며느리의 운동화를 손빨래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올케 운동화까지 엄마가 빨아주셔야 해요? 뭐 어때? 내가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지. 지민이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 이윤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나도 다녀요. 그렇다고 제 속옷을 엄마한테 빨래시키진 않죠. 이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지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올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올케 속옷까지 빨래해 주시는 건. 지민은 눈을 크게 뜨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미안하긴 한데 일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누이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라고요? 맞벌이 부부가 시댁에 얹혀 살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만호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빠, 올케가. 그만. 이만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이 집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올케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예의냐? 이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금 상황이 시끄럽다. 내가 그렇게 불만이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와서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결국 이윤서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민은 겉으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시부모님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집안일 좀 도와드리는 게 어때?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신데. 당신도 윤서 편이에요? 나도 회사에서 죽을 만큼 일하고 와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서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지민은 시댁에서 마치 하숙생처럼 지내며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윤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더니
결국 도윤도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죠. 그날 밤 지민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차피 그 회사는 월급도 적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렸죠. 어머니, 그이가 요즘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업, 그게 쉬운 일이겠니? 돈도 많이 들고. 지민은 최말순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어떨까요? 그이가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돈은 절대. 어머니가 설득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최말수는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실직으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날부터 최말수는 남편에게 조금씩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차라리 퇴직금으로 뭐라도 시작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만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도윤이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취직하면 돼. 하지만 최말순의 설득은 계속됐고 지민은 물밑에서 더욱 교묘하게 시모를 조종했습니다. 결국 이만호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최말순은 은행에서 퇴직금을 찾아 아들 내외에게 건넸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아드릴게요. 도윤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카페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준비도 부족했던 탓에 석 달 만에 문을 닫게 되었죠. 퇴직금은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이만호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최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고 도윤도 죄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죠. 그녀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카페 실패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라도 팔아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대요.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말순을 설득했죠. 이번엔 식당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작은 식당이라도 차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팔면 충분히 창업 자금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어머니, 집에만 묶여 있으면 뭐해요. 돈이 돌아야 더 큰 돈을 벌죠. 성공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잖아요. 최말수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죠. 이만호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내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지민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식당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이혼? 도윤이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없는 결혼 생활은 무의미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최말순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민아, 이혼은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쪼들리고 살면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만호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아버님이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도윤 씨와 함께요. 하지만 이대로는 지민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최말수는 완전히 넘어갔죠. 여보, 그냥 집을 팔아요. 애들이 이혼한다는데. 이만호는 아내와 며느리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만호는 식탁에 앉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집은 팔되 나와 내 엄마는 이혼을 하겠다. 뭐라고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최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만호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장이혼이다.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혼하면 당신이 팔아서 애들 줄 수 있어. 내 몫은 따로 받아서 보관하겠어. 아버지, 그건 너무.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집값의 절반밖에 손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쨌든 집을 팔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위장이혼이니까. 며칠 후 이만호와 최말수는 법원에 갔습니다. 30년 넘은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최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괜찮아.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니까. 내 마음은 변함없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후 이만호는 자신의 몫을 받아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고 최말수는 집을 팔아 그 돈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지민은 그 돈으로 번화가에 식당을 차렸고
다행히 이번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늘은 너무나 짙었습니다. 식당이 자리를 잡자 지민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최말순이 식당에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그래, 나도 일손이라도 도와줄까? 아니에요. 젊은 손님들이 많은데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최말순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 그녀에게 남은 거라곤 작은 월세방뿐이었죠. 생활비도 부족해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몰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라도 좀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 내 형편도 어려운데 뭘. 나는 일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지민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하지만 이마저도 지민에게 들켰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왜 돈을 드려요? 우리도 식당 빚 갚느라 빠듯한데. 어머니가 너무 어렵게 사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어머니는 일도 하시고 건강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도와드리면 의존적이 되실 거예요. 도윤은 아내의 말에 설득당해 어머니께 생활비 드리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지민은 시모에게 전화해서 거짓말까지 했죠. 어머니, 그이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잘 받고 계시죠? 최말수는 아들이 보내준다는 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그저 응, 잘 받고 있어 고맙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건물을 청소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 영양실조까지 겹쳤죠. 그러던 어느 날 최말수는 청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경비원이 달려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최말수는 과로와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윤서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혼자 이런 일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이윤서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만호는 작은 고시원에서 경비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아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이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매정했어. 최말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이제 집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정말요?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부부인데. 이번 주에 재결합 신고하러 가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가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재결합을 약속한 그 주, 이만호는 평소처럼 경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순찰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죠. 동료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최말수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시신이었죠. 안 돼, 여보, 안 돼요. 최말수는 남편의 시신 위로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이번 주에 재결합하기로 했잖아요. 이윤서가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이러다 엄마까지. 도윤과 지민도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고 조문객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식당에 잠깐 다녀올게요. 오늘 예약이 있어서. 여보, 아버지 장례식인데 금방 다녀올게요.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만 하고. 지민이 나가자 이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올케가 지금 식당 걱정하는 거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도윤은 난감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 말이 없었죠. 발인날이 되었습니다. 연결식을 앞두고 최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당신 말 들었어야 했는데. 연결식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이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모든 조문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윤서야,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아니, 오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가 왜 혼자 월세방에서 청소일하며 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왜 고시원에서 살며 쓰러지셨는지 아세요? 지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시부모님 퇴직금 다 빼먹고 집까지 팔게 만들고
그러고도 어머니께 생활비 한 푼 안 드렸잖아요. 도윤이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내가 어머니께 매달 돈 보낸다고 했잖아. 이윤서가 오빠를 향해 외쳤습니다. 오빠도 정신 차려. 올케가 어머니께 생활비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마가 청소일 하시면서 근근히 사신 거 몰랐어요? 그게 정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은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아가씨가 지금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일은 무슨 일? 시부모님 재산 다 털어먹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서는 이어서 폭로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시아버지 장례식 날 웃고 있었어요. 연결식 때도 식당 전화만 하고 있었고요. 이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한 조문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까 연결식 때 전화하는 거 봤어요. 식당 예약 받는 소리 들렸고요. 도윤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정말이야? 내가 정말 어머니께 거짓말한 거야? 지민은 순간 당황했다가 곧 나를 세웠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능력이 있었으면 시집살이도 안 했겠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했겠어? 그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용한 거야? 이용? 난 그저 내 인생을 살려고 했을 뿐이야. 시집살이 하면서 얻을 건 얻어야지.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문객들은 경악했고 도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이혼하자. 지금 당장. 하지만 지민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재산 분할도 하고 식당도 내가 운영했으니 내 몫은 반드시 챙길 거야. 뭐라고? 그 식당은 우리 부모님 전 재산으로 차린 거잖아.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지. 난 내 권리를 찾아가면 그뿐이야. 최말순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도 이제 그만 순진한 척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다들 나 혼자만 나쁜 년 만들지 못해 안달이에요. 지민은 화를 참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나무젓가락이며 떡이며 집기들을 마구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지민의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식당은 지민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죠. 법원은 식당의 일정 지분을 지민에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식당 주인 있잖아. 시부모 재산 다 뺐고 시아버지 장례식 날에도 장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대. 맞아. 시어머니가 청소일 하는 것도 모른 척했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생활비 안 줬대. 그러고도 시어머니한테는 돈 보낸다고 거짓말했다더라.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도 더 이상 찾지 않았죠. 지민은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면서도 억지로 버텼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식당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죠. 사장님, 저 다음 달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월급 더 올려줄게. 아니요. 그냥 다른 데서 일하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최말수는 딸과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같이 살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나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이윤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는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비록 가족은 흩어졌지만 그들 사이의 정은 더욱 깊어졌죠. 한편 도윤은 작은 회사에 재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새 출발을 했죠.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버지 납골당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더 현명했다면, 제가 좀 더 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의 식당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손님이 끊기고 직원들도 떠나니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었죠. 게다가 이혼 소송으로 받은 돈도 빚을 갚느라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시댁 때문이야. 그 집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민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죠. 그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도 딸의 행실에 실망해 냉대했습니다. 이듬해 봄, 최말수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지냈죠. 엄마, 오늘 아빠 기일이에요. 같이 가요. 납골당에는 도윤도 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만호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죠. 여보, 이제 알겠어요. 집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의 정, 그리고 양심.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납골당 앞에 풍경이 딸랑거렸습니다. 마치 이만호가 아내의 말에 답하는 것처럼.
최말수는 자식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자. 아빠도 우리가 잘 지내길 바라실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 후 최말수는 외손주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민이 운영하던 그 식당은 이제 다른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가 그 식당이에요? 그래, 할아버지 집 팔아서 차린 식당이었지. 어린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왜 나쁜 짓을 했어요? 최말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결국은 모든 걸 잃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해. 네, 할머니,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최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소중한 가르침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만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였고 이제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어갈 유산이었죠. 탐욕스러운 며느리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올바른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의 의미를 새겨보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